관계 공식을 바꾼다는 건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식을 어떻게 바꾸는가? 우리 컴퓨터 같은 거 보면 리셋 하는 거 있죠. 좀 이렇게 하다가 좀 이렇게 뭐 바이러스 많이 먹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싹 다 없애고 다시 세팅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계는 싹 다 없애버리고 리세팅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남편을 없앨 수도 없고 마음은 그렇지만 네? 아버지를 없앨 수도 없고 엄마를 없앨 수도 없고 자식을 다시 또 뭐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리셋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리포뮬레이팅은 할 수 있어요. 다시 공식을 바꾸는 거예요. 공식. 자, 공식을 바꾸려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언어를 얻는 거예요. 제가 그 새로운 언어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이렇게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냐면 구조가 바뀌면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권위롭게 해야 한다. 이것이 구조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어요. 두 번째 뭔가? 두 번째, 우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어요. 역할이 뭐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이 기본적인 역할들이 있어요. 기본적 역할. 이게 어떤 역할이냐면 남편, 그다음에 아내라고 하는 기본 구조예요. 이게 역할이에요. 남편이라는 역할과 또 아내라는 역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남편이 되지 않으면서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계세요. 자식만 중요해. 그러면 자기 아내가 뭐가 되죠? 자식만 중요하고 아내는 안 중요해. 아내는 자식에게 밥 해주기 위해서 있어. 빨래 해주기 위해서 있어. 청소해주기 위해서 있어. 학교 보내기 위해서 있어요. 숙제 정리하기 위해서 있어요. 당신은 집에서 하는 게 뭐야? 자식들 잘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집에 있으면서 애들을 왜 돌보지 못해?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식이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그런 남편이 아닌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면 기본 역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아버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남편의 역할을 해야지만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맞죠? 네. 그런데 남편 안 하고 아버지 거저 먹겠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 아, 이게 거저 먹으면 되겠습니까? 거저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존재적 파워를 빼앗긴 이 아내가 아내의 남편 찾느라고 또 엄청난 그 병적인 몸부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내가 네 식모냐? 내가 애들 키우는 뭐 가정부냐? 남편이 어딨냐? 그런 몸부림을 치게 돼서 이 아내는 정상적인 그런 여자로서 또는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관계를 할 수 없는 그런 부적절한 역할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떤 집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연약하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연약해. 그리고 아버지는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자, 아버지가 남편이 강하고 아내가 연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게 남편이면 남편은 강할 수도 있고요. 또 아내는 연약할 수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강한 남편이 아니고 강한 사람이야. 강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자수성가했어요. 자, 자수성가한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성공했다. 그러므로 남편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누구냐가 너무 중요해. 내가. 나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결혼할 수 없어요. 나는 남편이 돼야지만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 너무 중요해. 그러므로 자수성가해서 자기가 힘을 길러서 굉장히 힘이 센 그런 사람이 됐는데, 이렇게 힘센 사람 옆에, 성공한 사람 옆에 필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아내가 필요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자기는 자수성가했어. 성공했어. 힘이 있어.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또 반대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어릴 때서부터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똑똑하다는 게 중요했어. 자기 엄마가 굉장히 무식쟁이였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식쟁이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맨날 하는 말이, 저놈의 옆에 나는 말이지, 무식쟁이가 돼갖고 말이야. 저 무식한 게 용감한 데더니 용감만 해가지고 말이지, 저거 아는 것도 없이 저거 선을 넘어다니고 말이야. 그래서 맨날 욕하셨어. 네 엄마 이거 무식해갖고 말이지. 야, 네 엄마 어디 데리고 가지 마라. 네 엄마를 왜 가냐. 야, 당신은 올 생각도 하지 마. 그러면서
아내의 무식한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자식을 바라보면서도 이 큰아이가, 남자아이 큰아들이 좀 엄마 닮았어. 얘가 또 잼 무식한데 용감해. 아버지는 너무 싫어한 거야. 아니 무식하게 용감한 건 진짜 막 질색을 하시는데 이 둘째가 애가 야무지고 똑똑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맨날 이 둘째를 바라보고 얘는 뭐 되겠다는 거지. 응? 저 자식은 말이 큰 놈이 돼가지고 말이지. 이거 이제 애미 닮아갖고 말이야. 이 무식쟁이 이거 용감하기만 하고 말이지. 저거 저래가지고 저거 밖에 나가서 깡패짓이나 더 하겠어? 맨날 그랬어. 여러분 말이라는 게 이렇게 나가면 그 말이 이렇게 일을 해서 현실을 이렇게 빚어내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저 무식하고 용감한 놈이 이게 저 깡패짓이나 하겠네라고 했더니 큰애는 뭐 됐을까요? 뭐 대놓고 깡패는 아니더라도 이왜 사는 게 깡패 같은 아이 있잖아요. 왜? 이게 폰만 잡고 말이지 가오 잡고 말이야. 자기 이거 존재적 그런 파워가 이건 너무 중요한 그런 사람이 됐는데 둘째는 야무지게 아버지가 갔던 그런 길을 걸어가서 자수성가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똑똑이가 필요한 게 있어요. 똑똑이 주위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얘는 똑똑이야. 똑똑이. 자, 이 똑똑이는 아내를 얻지 못해요. 남편이 돼야지만 아내를 얻을 수 있어요. 역할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남편이 되지 않고 이 똑똑이는 누가 필요하자면요, 멍청이가 필요해. 그래서 아내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무식쟁이하고 결혼해. 왜? 자기의 똑똑한 걸 증명해야 되니까. 아니 똑똑이가 더 똑똑이를 만나면 안 된다는 건 아시죠? 그러면 자기가 뭐가 돼? 바보가 되잖아요. 멍청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똑이는 절대로 더 똑똑이를 만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똑똑이 한번 보세요. 주위에 모든 만나는 사람을 다 멍청이로 만든다는 거 아세요? 너는 머리를 이고 다니냐? 야, 머리를 써야지. 머리는 빠마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야, 머리 좀 써, 머리 좀 써. 계속해서 머리 쓰라는 거지. 머리를 쓰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사건이에요. 재밌는 사실은요, 여기도 보세요. 강하고 자수성가하고 성공한 나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응? 약한 사람이 필요해. 어떤 약한 사람? 자수성가 못하는 사람. 자기한테 붙어서 빌붙어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 네? 그래서 연약하지만 어떤 면으로 연약하냐?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설거지나 하는데 남편 바라보기로 여보 당신 나 버리면 나 죽어 이러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네? 그렇죠? 그러므로 가장 경제적으로도 연약하고 뭐 할 줄 아는 것이 제대로 없는 그러한 비굴할 정도로 연약한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이 사람의 강함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서 온 집안이 무슨 뭐 아내가 무슨 아프대든지 뭐 자식들이 사건이 있다든지 상관없어. 뭐 해야 돼? 다 아빠처럼 나처럼 성공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성공하지 않고 자수성가하지 않은 것은 값이 없어. 싹 다 값 다 찾아오고 말이지. 자기 혼자만 나 혼자 살겠다 그러는 사람이 된다. 남편이 없는 집, 아버지가 없는 집, 나 하나밖에 없는 집에는 너가 없어서 몽땅 다 나의 하수인밖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집안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공식으로 풀어가는 집안에는 역할 공식이 잘못돼서 이 집안에는 아무리 갖다 퍼 부어주는 복이 있어도 그 복이 제대로 누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강조해요. 어떻게? 남편은 남편이 되라고, 아내는 아내가 되라고. 제가 15살 됐을 때 파라과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이민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옷 팔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이민 가방에서 한국 옷을 막 꺼내더니 백팩 2개 만들어서 언니한테 하나 저한테 하나 줬어요. 학교 가라는 백팩이 아니라 옷 팔아 오라는 백팩이었어. 그거 짊어지고 파라과이 동네를 이렇게 다니면서 옷을 팔았는데 그 팔다가 옷을 몇 장 잃어버린 날이 있어요. 옷 잃어버리고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이제 옷을 계산하시는데 이 옷 2장이 없어졌다고. 2년이 말이지 이게 벌고 다녀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말이지 옷 잃어버리고 다녔다고 막 길이 뛰시고 난리를 치시면서 마지막에 야단치시며 하시는 말씀, 넌 내 자식도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옷 2장 잃어버렸다고 어떻게 자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값진 말을 그렇게 싸구려 상황에서 하실 수가 있냐 그 말이죠. 여러분 파워 빼앗겼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네, 이거는요 존재적 파워를 계속 빼앗아 가는데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서서 야단 맞으면서 속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
그럼 너 이제부터 내 아버지 아니다. 내가 유일하게 찾아올 수 있는 병적 방법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 스스로 혼자서 파워를 찾아온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는요, 제가 지금 생각지도 않은 파워를 내가 막 얻은 상황이 된 거예요. 나한테 존재적 파워를 주고 계시잖아요. 권위 있는 사람들이 권위롭게 만들고 있어요, 나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결정했어요. 그래요? 너무 감사해서 좋아요. 내가 이제서부터 내가 황씨 되어 드릴게요. 나 이제 도씨 안 하고요. 내가 황씨 하겠습니다. 당신 아들 목사 되게 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는 하나님이 목사 되게 하는 거 그런 거 몰랐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뼈 부러지도록 내가 일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정말 말 한마디예요. 능력의 여인을 하나 얻었어, 그 집이. 그쵸?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황씨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게 역할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하, 남편의 역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아무리 흔들리고 별짓을 다 해도 내가 남편한테 해를 끼치고 내가 남편한테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남편은 나를 그냥 아내로 취급하는구나. 나는 그냥 아내일 뿐이구나. 아, 그런 상황에도 남편은 그냥 남편일 뿐이구나. 어머니하고 아버님이요. 아버님은 병 수술하고 난 다음에 말도 잘 못하시는 분이었는데 아무 말 하지 않으셨지만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저만 지나가면 은미야 너 이뻐. 은미야 너 이뻐. 아버님은 아버님이구나. 어머니는 어머니 되는 거구나. 남편은 남편 되고 아내는 아내 되고 자식은 자식 되는 거구나. 우리 딸아이가 자기 애를 낳았을 때 그때요 너무 좋은 엄마 되겠다고. 자기는 무서운 엄마 밑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엄마 돼보겠다고 그냥 뭐 야단도 안 치고 막 너무 막 예뻐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게 너무 예뻐하면 애가 도를 넘는다는 거 아시죠? 상투 위로 올라간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이가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몽땅 다 얘를 예뻐하고 좋아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감당이 안 되는 아이가 됐어.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한 말 있어요. 엄마는 딸보다 강해야 해. 그래야 딸을 키우는 거야. 너처럼 딸만 예뻐해서 딸이나 너나 얘가 막 그러면 어머 어떡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걔를 키우겠니?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 있어야지. 맞아요? 자, 엄마가 친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 아버지는 친구가 아니에요. 뭐여야 하냐면 아버지는 아버지여야 해. 네? 친구 해줄 수 있어. 파워의 유통을 시킬 수 있어.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 그래야 사춘기 지나가는 아이가 그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 알지. 어릴 때부터 친구 해주고 뭐 좋아한다고 뒹굴고 놀아주고, 어릴 때는 친구 괜찮아. 같이 놀아줘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자리에 있었어야지. 그래야지만 아이가 자기가 등치가 커갈 때 아, 이 등치나 내 등치나 같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맞먹을 수 있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역할이 기본적으로 잘 자리 잡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역할은요, 돈을 잘 벌어오든지 돈을 잘 벌어오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역할은 존중되어야 하고, 역할은 뭐 한다고요? 존중되어야 해요. 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역할은 아버지로 존중되어야 하고, 엄마의 역할은 엄마의 역할로, 아내는 아내로, 남편은 남편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기능. 자, 이 기능은요, 매 순간 융통성을 가져야 돼요. 기능은 융통성을 갖는다. 아버지가 설거지 해도 돼야 한대요. 남편이 빨래 해도 돼야 한대요. 아내가 나가서 돈 벌어 와도 돼야 한대요. 돼요. 뭐가 문제인데? 기능은 바뀔 수 있어요. 기능은 어찌 해도 상관없어요. 의자를 날려도 되고, 누워서 자빠져 자도 되고, 필요하다면 낮잠도 자도 되고, 낮잠 안 자도 되고, 밤잠을 새울 수도 있고, 밤을 깊이 자도 되고, 그런 기능 자체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존재적인 역할은 내가 뭘 하든지 안 하든지, 잘 하든지 말든지, 눈이 크든지 입이 삐뚤어졌든지 상관없이 그 역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기능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기능이 안 좋다고 그 사람 존재 자체의 파워를 빼앗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탄이 우리를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요.
왜? 지가 가족을 안 해봤거든. 지가 결혼도 안 해봤거든. 자식을 낳았어야지. 사랑하고 수고하는 게 뭔 줄 알아야지. 헌신하는 게 자기가 모르거든요. 그러므로 가슴앓이 해가며 하고 싶은 말 못 해가며 남편 노릇하는 그 상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가슴앓이 해가며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다 안 해가며 참아가며 이를 악물어가며 사랑한다고 얘기해가며 품어주는 아내 역할, 엄마 역할 안 해봤거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야 된대. 너 하나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무슨 가족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지. 네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개인주의 행복을 얘기해. 그러면 이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융통성을 갖는다. 저도 남편이 목사예요.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 학비 대줘야 될 때 교회에서 무슨 뭐 학비가 나옵니까 제대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학비 됐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벌었더니 내가 남편 됩니까? 당연히 아니죠. 지금도 내가 돈 벌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그렇다고 내가 남자 돼? 아니잖아요. 남자처럼 생기기는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자야. 아름다운 여자. 봐주세요. 나 오늘 화장도 했어. 네? 아시겠어요? 이게 기능은 달라질 수 있어도 역할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집안에 공식이 바뀌어야 돼. 공식이. 나는 이렇게 하면 아유 내가 지금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지. 어떤 여자는 그냥 손가락질만 해갖고 파 한 단 갖다 주세요. 뭐 갖다 주세요.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나가서 파를 까야 되니 말이지. 진짜 내가 죽어 못 살아 죽겠어.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요 사탄의 가르침. 뭐든지 해도 돼요. 기능이 모자라도, 기능이 역부족이라도 역할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도 없고, 죄 졌다고 기능이 떨어진다고 선을 못 행한다고 우리를 박살내시지도 않고, 우리의 존재적 파워를 100%다 돌려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값을 치르시는 게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공식을 변화하면 새로운 가족의 관계가 생긴다. 남편을 귀히 여기세요. 아내를 귀히 여겨주세요. 그 남편의 자리와 아내의 자리를 잘 기본적으로 잘 세팅하세요. 지금 이제 이렇게 들으실 때는 맞아 그러고 듣지만 또 집에 가서 걔를 쳐다보는 순간 정이 뚝뚝뚝. 그렇죠? 기본적인 관계를 잘 셋업하고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면 돼요. 누군가의 기능이 10%밖에 안 되면 내가 90% 하면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잘 찾아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